네, 의문의 변동 1차 시 시작할게요. 자, 의문의 변동이 어떤 것인가? 의문의 변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의문의 변동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그 의문의 변동의 종류의 큰 종류 중 교체, 그 교체에 어떤 의문 변동 현상들이 있는가까지 이 1차 시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따라와 주세요. 의문의 변동이란 무엇인가? 어떤 의문이 어떤 자리에 놓이느냐에 따라 다른 의문으로 바뀌어서 소리나는 현상이다. 이 의문 변동엔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사실 의문 변동의 원인에 따라서나 결과에 따라서나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특별히 모두 의문의 결과에 따라라는 말로 시작하죠. 의문 변동은 일어나서 어떻게 되었는가, 이 결과에 따라서 4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한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교체라는 건 쉬운 말로 바뀐다라는 거죠. 바뀌는 현상. 이거를 만약에 기호로 써본다면, 만약 두 개의 의문이 만났는데 한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현상,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교체. 자, 탈락은 없어지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써야 될까? A와 B가 만나서 B가 없어졌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 첨가는요, 한 의문이 추가되는 거죠. 더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개의 의문이 만났을 때 두 개의 의문 사이에 하나가 첨가되는, 굳이 안쪽에다 쓰느냐? 의문 현상이 첨가 현상의 그 사이에, 두 개의 의문 사이에 낀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이죠. 자, 의문 변동 결과에 따라 축약은요,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하나로 되는, 즉 두 개가 합쳐져서 두 개가 아닌 다른 거 하나가 되는 현상,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혹시 여기에서 의문의 개수의 변화를 한번 볼까요? 의문 개수가 교체, 탈락, 첨가, 축약에 대해서 어떻게 의문 개수가 변하고 달라지는지. 의문 개수의 변화가 전혀 없는 건 어떤 거예요? 두 개의 의문이 또 두 개의 의문으로 그대로 있는 거. 교체죠. 얘는 바뀌기만 하는 거니까 의문 개수의 변화는 일단 없는 거죠. 의문 개수가 탈락의 경우에 의문의 개수가 감소하겠지, 그치? 하나가 없어지니까. 첨가는 증가. 축약은 어때? 축약은 탈락처럼 의문 개수가 감소하겠지. 의문 개수의 변화를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오늘은 이 의문 변동의 종류의 교체에서 큰 교체 안에서 어떤 의문 변동이 있는지 보려고 해요. 더더 떨렸네요. 자, 일단 같이 볼게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1번. 자음동화, 모음동화, 국외음화. 국외음화도 보면은 동화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또 하나를 더 선생님이 교체에다가 더 넣어서 설명해 주려고 해요. 교과서는 이게 4가지까지만 되어 있는데, 첨가 현상에서 사이소리 현상에서 된 소리 되기는 교체에 해당한다라는 학습활동이 아주 작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좀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된 소리 되기, 또는 한자로는 경음화 현상,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 현상에 대해서는 표준 발음법에서만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 끝이 우리는 받침이죠, 결국에. 종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음절 끝, 즉 받침 위치에서 이 7개 자음으로만 발음되는 현상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고요.
이걸 위해서 선생님이 조금 어려운 설명 한 가지만 할게요. 음절의 끝, 음절 말에서요, 소리가 공기가 밖으로 나가는 걸 공기의 외파라고 하는데, 그 외파의 반대, 즉 좋은 기관을 꽉 막아서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걸 음절말 불파 현상이라고 해요. 좀 어렵죠? 그런데 이 불파 현상이 기역, 자, 앞에 초성에서는 공기가 밖으로 나가요. 그런데 받침 위치에서는 좋은 기관이 공기의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요. 이런 식으로. 좋은 기관이 잔뜩 긴장하면서 공기의 흐름을 막는 것. 외국어를 배워서 알겠지만 여러분들 외국어에서는요, 이거를 이렇게 쓰면요, 만약에 이렇게 쓰고 배우잖아요, 우리가. 이러면 약간 다릅니다. 이분들은요, 실제로는 읽을 때 이 발음을 그대로 해주거든요. 발음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북 하고 배우니까 마치 이게 불파된 소리로 나오는 거야. 얘네들은 전부 다 이 소리가 아까 전문 용어로 외파된다고 했잖아.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했잖아. 음절말 불파 현상,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 음운 현상은요, 우리말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현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외국어나 또 다른 언어에서 잘 등장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받침표기 끝소리 발음이 어떻게 교체되어 발음하는지 이 표만 잘 보시면 정리 딱 돼요. 자, 보세요. 끝소리 발음이 윽 소리. 얘는 그대로 소리 나겠지만 나머지 소리들은 불파되는데 이 소리가 발음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전부 다 똑같이 그 기역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울림소리 같은 경우는 받침에서도 여전히 외파됩니다. 공기가 밖으로 나가요. 그렇지. 물론 혀 끝이 잇몸에 닿아 있어요. 닿았다가 떨어지면 느 소리가 나는데 그대로 닿은 채로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요. 얘는 비음이니까 코로 나가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뭐 발음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상. 문제는 얘네들 같은 경우들이에요. 자, 선생님, 그런데 저 예전에 궁금했었는데 물어보지를 못했어요. 선생님, 얘네들도 있지 않나요? 얘는 여기도 여기요. 얘네들은 왜 안 적어주신 거예요? 얘네들은 받침이 안 나오나요? 예, 한국어 단어에 받침이 안 나와요. 네, 이렇게 지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전 또 궁금한데요. 왜 히읗은 이렇게 괄호를 쳐주신 거예요? 예,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왜 히읗에는 괄호를 쳤느냐? 이렇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히읗이 디귿으로 발음되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에 다른 발음들로 음가가 발음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히읗은 따로 다룹니다.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표준 발음법 규정 같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얘는 디귿 이렇게 발음되니까요. 얘네들은 비읍 이렇게 발음되니까요. 끝소리는 이 7개의 발음밖에 안 되더라. 여기까지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고요.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 이 7개 종성 어떻게 외워요? 예, 많이 안 어려워요. 확인 문제 한번 같이 봐봐요. 그, 느, 드, 르, 무, 부, 시옷 빼고 이렇게 7개 순서대로 해요. 많이 어렵지 않죠? 7개 종성 소리로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표준 발음법에서 발음 규칙에 관련된 걸 정리해 놓았는데 그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아까 8항과 9항은요. 아까 배운 그대로예요. 아, 이렇게 7개 자르면 발음되는구나. 그런데 여기에서 선생님 조금은 어떤 의미에서 좀 잔소리에 가까운 네, 것들이 조금씩 같이 나옵니다. 겹받침, 도대체 겹받침이 뭐예요? 한국에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네, 단어들을 보면 예, 얘네들은 도대체 어떻게 발음하라는 얘기인가요? 선생님, 이것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또 배워야 되는 건가요? 옛날엔 그랬어요. 예전에 학교 문법에서는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겹받침 규정까지 같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왜 여기서 이거 안 다뤄주시나요? 네, 이걸 안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다루는 거예요.
자, 겹받침. 얘네들은 음가가 두 개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렇게 소리를 안다면 뭐가 없어진 거예요? 얘가 없어진 거잖아요. 자, 우리 아까 A와 B, A, B, C로 나눴던 것처럼 A와 B가 있을 때 B가 사라진 거를 뭐라고 한다? 탈락이라고 한다. 그렇죠. 네, 탈락에서 다룰 거예요. 아, 겹받침의 받침 규정에 대해서는 또 탈락으로 들어가는구나. 의문 변동에서 교체가 아니구나. 겹받침이 한 자음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도 교체로 볼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얘는 탈락으로 봅니다. 겹받침 넘겨. 우리 탈락 배울 때 배울 거야. 받침 히읗 발음. 여기서 드디어 아주 재미있는 히읗 발음의 규칙들을 보도록 할 거예요. 총 4개예요. 잘 따라와 주세요. 1번. 자, 히읗이 기역과 합쳐져서요. 뭐가 된대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A가 B가 합쳐져서 뭔가 새로운 소리.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지? 아까 축약이라고 한다고 했지? 합쳐져서 다른 하나로. 이게 축약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축약 현상에서 배워요. 자, 히읗은 받침으로 오긴 왔는데 받침 규정에서 뭔가 좀 다르게 배워야 되는 거구나. 축약에서 또 배우겠구나. 그때 만나요. 그 다음에 2번은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은 조금 문법학자들에 따라서 규정이 조금 다른데요. 히읗과 시옷이 합쳐져서 쌍시옷으로 발음돼요. 이것 또한 A와 B가 만나서 C가 된 거니까 이것도 일단 축약으로 봅니다. 그 다음 3번. 히읗 뒤에 니은이 결합되는 경우에 니은으로 발음된다. 자, 이거는요. 우리 천천히 볼게요. 히읗이 만약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한다면 디귿으로 발음되어야 되죠. 자, 거기에다가 는이 겹쳐졌어요.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자음동화, 비음화를 가르쳐 줄 건데, 자, 니은의 영향으로 디귿이 비음, 니은이 되어요. 논는 이렇게 된답니다. 자, 이런 의문 현상을 거쳤기 때문에 얘는 사실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의 끝소리 규칙 더하기 하나 더 자음동화인 비음화가 겹쳐져서 이렇게 발음되는 거예요. 아, 이제 드디어 아까 배웠던 음절의 끝소리 규칙, 히읗이 디귿으로 배운 그거가 나왔다라는 거 여기에 있었었네요. 그 다음에 4번. 히읗이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전미사 결합될 땐 히읗을 발음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히읗이 사라지는 거네. 나은 했더니 히읗 아예 없어졌잖아. 자, A와 B가 합쳐졌을 때 어떤 규정을 만났을 때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사가 만났는데 B가 없어져 버렸어. 어떤 환경에서 B가 사라져 버렸어.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탈락. 자, 우리가 의문 변동을 할 때는요, 결과적으로 뭐가 어떻게 변했느냐에 따라서 규정에 이름을 짓기 때문에 히읗이 탈락될 때 이렇게 써줍니다. 히읗 탈락. 결국 얘도 탈락에서 배우게 되겠군요. 안녕 하는 거죠.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 여기까지 해서 정리했고요. 나머지 규칙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의문의 변동 두 번째, 자음동화로 갈 거예요. 자, 자음동화는요, 자음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자음과 자음이. 자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동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같은 걸로 변한다라는 것이죠. 동화란 뜻 자체가요. 자, 근데 조음 위치는 그대로고 조음 방법만 바뀐다. 무슨 뜻이냐? 그 조음 위치가 어디예요? 잇몸이죠. 조음 위치가 어디예요? 잇몸이죠. 얘가 얘로 바뀌는 거거든. 그럼 입술 비읍 소리는 입술 미음 소리로 바뀌었어. 아, 위치가 그대로구나. 조음 위치는. 연국의 그는 연국의 이음으로 바뀌었어. 그런데 모두 다 조음 위치는 그대로지만 조음 방법, 파열음이 비음으로 바뀐 거니까
조음 위치는 모두 다 그대로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조금 깨끗하게 덜 닦였네요. 자, 우리가 쌤이 아까 쓰다가 말한 것이 있어서 그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비음으로 어떻게 교체되는지 한번 보기도 하면서 닿는다 이렇게 나오죠. 소리가 니은의 영향으로 비음의 영향으로 파열음이 비음이 되는 겁니다. 얘는 니은의 영향으로 얘가 비읍이 미음이 된다고 했지? 잡는다. 예, 소리 나는 대로 쓰다 보면 맞아요. 영국의 음 기억은 영국의 음 이응으로 먹는다. 조음 위치는 바뀌지 않아요. 자, 이런 것들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비음화라고 합니다. 자음동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더 있네. 비음화뿐만이 아니라 자, 이번에는 니은이 유음, 리을의 앞에서나 뒤에서 리을로 교체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면 리을은 유음이죠. 자, 모든 음운 변동의 규정이야. 끝에 결과적으로 뭐가 되느냐가 핵심이에요. 니은이 뭐가 됐다 할 때 뭐가 되는 거. 결과가 리을이잖아. 리을은 유음이지. 유, 화. 이름은 꼭 이렇게 결과에 초점을 맞춰서 이름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달림 발음해 볼까요? 달림 이렇게 발음되죠. 자, 그런데 권력은 뭐예요? 이렇게 두 가지 발음을 적어놨네요. 권력으로 발음될 수도 있고 권력으로 발음될 수도 있다. 아, 이게요 사실 뜻이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 권력, 공권력 할 때 그거는 짧은 소리예요. 국가의 권력 뭐 이렇게 국가의 권력, 공권력. 그리고요, 이 권력은요, 우리가 잘 안 써요, 이 단어를. 그죠? 권유 뭐 이런 거 할 때와 비슷한 권자거든요. 권한다. 근데 힘줘서 권한다. 뭐 이런 뜻이거든. 자, 이거의 뜻풀이를 좀 적어줄게요. 이거는 알아듣도록 타일러서 힘쓰게 함. 권면 뭐 이거는 알아듣도록 타일러서 뭐 부지런하게 힘쓰게 함 뭐 이런 뜻이니까 유사한 단어로 권면 뭐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자음동화에는 비음화와 유음화가 있다. 이것 또한 우리 표준 발음법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같이 표준 발음법. 자, 쪽수로는요 5쪽입니다. 네. 선생님도 같이 찾아보았어요. 자, 음의 동화에서 나오고요. 자, 그 중에서 비음화를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지금 조금 이따 나올 것 같은데 얘는 구개음화잖아. 그치? 17항은 구개음화. 네, 우리 구개음화도 음의 동화 중에 하나구나. 이런 걸 뭐 지금 잠깐 힌트로 보겠네요. 자, 18항 볼게요. 자, 이것이 아까 방금 얘기해줬던, 네, 파열음이 비음이 되는 비음화의 예입니다. 예를 많이 알고 알수록 나의 실력이 되죠. 네, 여러분들이 정확한 발음으로 발음하는 거 굉장히 문제 풀 때 도움되는 단어들입니다. 자, 두 단어가 연결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도 비음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논란의 여지는 선생님이 2학년 언매 시간에는 논란의 여지도 정리합니다. 같이 논란이 어떤 게 논란이 되는지까지도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자, 받침 미음 이응 얘네들은 비음이잖아. 비음 뒤에 연결된 리을이 니은이 됐어. 그러면 비음화네 라고 쉽게 정리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는데 요즘에 이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다음 현상 때문에 그래요. 자, 기역, 비읍 얘네들은 파열음이잖아. 이 파열음 뒤에 있던 리을이 니은, 비음이 됐어. 뭐 이렇게 되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파열음 뒤에서 파열음 때문에 비음이 돼? 유음이 비음이 돼? 이걸 비음화라고 말을 해? 이건 뭐도 아니잖아. 비음을 닮아서 비음이 되는 것이 동화.
중에 비음화일 텐데 이거는 어떻게든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왜 그러면 여기서 막론에서 리을이 니은이 되었는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들을 해요. 리을은 초성에서의 제약이 있어요. 마치 이렇게 발음하기 어려운 것처럼 로인이라고 발음되지 않고 노인으로 발음되는 것처럼 리을 초성 제약 때문에 리을이 니은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있는 것 같다. 이것은 앞에 오는 음절에 종성이 있는 음절, 앞에 있는 음절에 종성이 있는 모든 음절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리을도 똑같은 것 같다. 그래서 리을이 니은으로 교체되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여 리을이 니은으로 교체되는 이유들을 설명을 해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리을이 어떤 비음의 영향이 아닌데 니은으로 교체되었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리을이 니은으로 교체된 것이 비음의 영향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19항에서 이 모든 것들을 과연 자음동화, 비음화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일단 첫 번째 이 항목에 한해서는 뭐 비음화로 볼 수 있다. 대신에 조금 보통 다른 비음화와 달리 리을 비음화라고 하자. 라고 일단 여기까지 기준이고요. 요거는 자음동화로 보지 않습니다. 일단 먼저 리을이 니은으로 교체된 것까지는요. 그냥 리을 니은 교체야. 왜 교체됐다고 말할 수가 없어. 비음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반대로 이제 여기서 니은의 영향으로 기억이 이응이 된 건 니은의 영향으로 기억이 이응이 된 거 이거는 비음화지. 리을 니은 교체가 있은 다음에 이 이후에 비음화가 일어났는데 그거는 파열음이 비음이 된 아까 봤던 그 비음화 현상입니다. 즉 리을이 니은이 된 거는 비음화로 보지 않는 거죠. 선생님이 조금 길고 어렵게 설명하였지만 이것을 자음동화에서 빼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고 변화되는 문법의 해석이니까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요. 유음화들의 예입니다. 유음화들의 예들도 잘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는 유음화의 예 중에서 이게 제일 어렵더라. 유음화의 예외. 유음화 예외 규정들. 네. 이때는 왜 발음이 이렇게 되는지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때는 리을이 니은으로 발음돼요. 자, 그것이 지적한 이외의 자음동화 이런 것들도 실제로 이렇게 읽히거든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자음동화들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실제로는 발음이 이렇게 돼요. 선생님도 맨날 문법 하는데 문법 이렇게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의식하지 못하겠지만 정확하게 이런 발음들이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일단 표준 발음법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거 힌트로 놔두시고요. 자, 이번엔 세 번째 모음동화로 갑시다. 자, 자음동화가 있고 모음동화가 있는 거예요. 자음동화는 자음과 자음 사이에서 일어났었죠. 모음동화는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일어나요. 모음과 모음 사이. 왜? 이 모음 역행동화, 이 종류, 모음동화의 한 종류를 배우는데요. 후설 모음이 뒤에 오는 전설 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전설 모음화 되는 거죠. 각각 이렇게 전설 모음화 되는 겁니다. 자, 왜 이것을 역행동화라고 하느냐? 동화가 될 때 방향이 있어요. 예, 영향을 주는 방향. 이게 뒤에 오는 전설 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모음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요. 이것을 역행동화라고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아기가 애기로, 어미가 애미로, 고기가 그기로, 죽이다가 쥐기다로. 이 중에서 제일 그래도 이거는 좀 그런다 이게 쥐기네 할 때 쥐기다 이거 정도는 알 것 같은데 이거요 전부 다 표준 발음법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표준어로 아예 인정해서 이렇게 표기하는 예들이 있습니다.
자, 늘 예외 사항들이 더 중요할 때가 있죠. 얘네들은 외워주세요. 네, 이거는 뭐 이렇게 굳어졌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이 모음 역행동화가 표준어로 연장된 거고요. 나머지는 표준 발음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 동화 하다가 국외음화도 동화입니다. 그런데 특별하죠. 얘네들은 자음과 자음 사이, 이는 모음과 모음 사이, 국외음화는 모와 모 사이, 자음과 모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동화예요. 독특한 부분이 이런 것도 독특하고요. 또 조건도 있습니다. 실질 형태소의 끝소리가 형식 형태소의 모음 반모음 앞에서 국외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여기 요 조건들을 다 갖춰 주어야만 국외음화가 일어나요. 자, 그리고요. 이 모음 역행동화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후설 모음이 전설 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전설 모음화가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좋은 위치가 위치 때문에 전설 모음 영향으로 전설이 된 거니까 좀 좋은 위치 동화 이렇게 뭐 볼 수가 있겠죠. 아까 맨 위에 거는요. 좋은 위치는 그대로인데 좋은 방법이 같아지는 거니까 좋은 방법 동화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국외음화 같은 경우는요. 좋은 위치도 달라지지만 좋은 방법도 사실 다 바뀌어요. 먼저는 위치 때문에 동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 발음 한번 해보세요. 이의 혀끝이 어디쯤, 혓바닥이 어디쯤 닿아 있습니까? 혓바닥이 경구개 쪽에 닿아 있거든요. 얘가 경구개쯤 위치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잇몸 소리가요. 트와 같은 이 잇몸 소리가 경구개음인 즈츠로 바뀌는 거예요. 즉 위치 때문에 위치의 영향으로 인해서 발음하기 편하게 좋은 위치가 바뀐 거고요. 좋은 방법 어떻게 바뀌어요? 얘네들은 파열 맞죠? 파열인데 즈츠츠 얘네들은 전부 다 좋은 방법이 뭐지? 파찰이잖아. 그쵸? 파찰 좋은 방법 또한 바뀌는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이 모두 바뀌는 것이 국외음화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을 굳이 잘못 읽지 않으면 여러분들 편하게 평소에 읽던 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굳이 잘못 읽으시더라고요. 다치다, 붙이다. 아이고, 잘못했네요. 선생님도 굳이 잘못하고 앉아있네요. 네, 이거를 편하게 평소에 읽듯이 읽어주신다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국외음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선생님 빌딩, 잔디, 디디다는 왜 빌딩, 잔지, 디지다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조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가 만났을 때 일어나지 한 단어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한 단어 아니에요. 얘네들이 그쵸? 한 단어 내에서는 국외음화 일어나지 않나요? 알겠죠?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조건이 있습니다. 실질 형태소의 끝소리와 형식 형태소의 모음, 반모음 앞에서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거에 약간의 예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단어 내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국외음화가 빌딩 이거 한 단어예요. 잔디 한 단어예요. 디디다 디디 이게 한 어간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한 단어예요. 단어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된소리 되기 이것도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된 거니까 이거 교체 맞죠? 교체에 넣어줘야 된다. 경음화 교체 현상으로 보고요. 표준 발음법 같이 보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표준 발음법에서는요 경음화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쭉 한번 살펴보는 걸로도 되게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찾으셨나요? 7쪽이네요. 네, 7쪽에 경음화, 된소리 되기 현상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는 된소리 되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쌤이 종류별로 좀 나눠주면 제일 좋은데 그치? 자, 첫 번째 종류요. 이거는 사실 음절 말에서 우리가 불파가 일어난다고 했잖아. 국 하면은 여기가 좋은 기관이 딱 긴장을 해. 그래서
긴장됐던 그 소리가 그 뒤에 있던 그드부스즈 같이 또 연결해서 발음을 할 때 얘네들이 전부 다 긴장했던 조음기관이 불파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 채 발음이 되기 때문에 얘가 경음이 되는 거예요. 음절말 불파의 뒤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절말 불파 나왔지, 그 다음에 그 뒷소리예요. 그 뒷소리는 반드시 경음화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경음화가 안 되게 읽기가 어려워. 여러분들 이거 정말 부드럽게 읽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들이 평소 당연히 언어 습관 때문에도 그렇지만요, 국밥 이러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국밥 이렇게 되기가 더 쉽죠. 오히려 왜? 음절말 불파 때문에 우리가 좋은 기간에 긴장했다, 그 다음 소리가 연결되니까요. 원리를 치자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 말고도 경음화가 일어나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거든요. 자, 두 번째 경우는요, 요거하고 요거 합치겠습니다. 용언의 어감 받침에 니은, 미음 또는 리을 소리, 이 뒷소리가 오고 그 다음에 어미 첫 소리가 이렇게 왔을 때 용언의 어감말 비음이나 또는 유음이 왔을 때 그 다음 소리가 된 소리가 돼요. 아주 독특하죠. 우리나라에 이런 독특한 현상들이 있어요. 신고, 넓게. 아니, 된 소리가 된다고 했으면서 잘못 쓰시는 이유는 뭐예요? 넓게라고 고쳐주세요. 네. 내가 다 죄송하네요. 네. 신고, 껴안다, 안고, 넓게, 핥다. 굉장히 이 경험화된 현상들 설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자, 거기다가 예외들도 있어요. 예, 외외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피동, 사동의 전미사, 기는 된 소리로 발음하지 않아요. 여기서 여러 가지 이런 예외들까지 있어서 안기다 이렇게 안 돼요. 안기다 이렇게 예사소리로 발음된다는 그런 것들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주의해 가면서 사실 보아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엔 한자어입니다. 예, 한자어에서 이것도 조건도 굉장히 많아요. 리을 받침 뒤에 연결돼야 돼요. 리을 받침 뒤에 연결되는 또 이 소리여야만 하는 거예요. 디귿, 시읒, 지읒.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다 이런 거 써놓으면 더 헷갈리려나? 봐. 리을 받침에 연결됐는데 디귿, 시읒, 지읒이 아닌 뭐 이런 거. 견. 이러면 얘는 발견이 아니라 발견 이런 식으로 되잖아. 그지? 뭐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즉 얘는 된 소리가 안 되잖아. 된 소리가 되는 이 조건을 다 갖춰줘야만 얘가 된 소리가 되긴 해요. 디귿, 시읒, 지읒으로 끝나야 돼요. 갈등. 그런데 상당히 많지. 다만 또 예외도 있어. 이거 실실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조건 다 갖췄잖아. 그런데 두 단어가 겹쳐질 때는 또 실실로 읽어. 예, 이런 예외들도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 맞네요. 자, 관형사형 이거 를 뒤에 연결되는 이 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까지 가네요. 할 것을, 갈 때가 뒤에 의존명사죠. 다 의존명사인가요? 아니요. 일부 자립명사 중에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된 소리 되기 현상이 됩니다. 그런데 뭐 다만 끊어서 말할 때 예사소리로 발음한다. 물론 끊어서 말하면 돼요. 만날 사람 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끊어서 말하지 않고 다 연결되어서 말하다 보니 된 소리 발음으로 발음한다는 거. 그리고요, 이런 거는요 연결된 어미예요. 리을걸, 리을밖에. 예, 이런 어미, 리을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에도 얘도 된 소리가 돼요. 걸. 된 소리가 된다고 말해놓고는 왜 안 써주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할 걸이라고 적어주세요. 내가 다 미안하네요. 왜 이렇게 틀린 데가 많지? 표준발음법. 예.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된 소리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된 소리 되기 아주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나옵니다. 18항. 이거는 내가 번호 뭐 또 달까 말까 하다가 안 달았어요. 왜냐면 여기는 특별히 중요해서요. 자, 여기 나중에 첨가 부분에서 사이소리 현상 이거 나올 거거든요. 사이소리 현상 중에서요, 얘가 들어가. 사이소리는 없어. 사이시옷은 없어. 관형격 기능을 가진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합성어의 경우
여기서도 규칙도 굉장히 많아요. 두 단어 중에 하나는 또 고유여야 한다는 뭐 등등의 규칙이 있는데 이거 너무 자세하게는 안 다룰게요. 관형격 기능을 가지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합성어의 경우인데 그 시옷은 눈에 보이진 않아요. 대신에 뒤가 된 소리가 되는 현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이소리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이시옷은 없는데 그것에 마치 생략되어 있을 것만 같은, 그리고 관형격 기능이라고 했을 때요, 이거 꾸미는 그 기능도요 그냥 꾸미는 게 아니야. 여기에 참고로만 알아도 시간, 소유, 기원, 장소, 용도 등의 의미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단어가 있다고 해봐. 불고기. 이거는 불고기야, 불고기야? 예, 불에 구운 고기라는 뜻이죠. 이 뜻 때문에 이거는 그냥 예사소리로 발음하게 돼. 왜? 이런 데 들어가잖아. 시간, 소유, 기원, 장소, 용도 여기에 안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또 팔, 다리. 왜? 왜 이렇게 결합될 때는 팔다리가 아니라 팔다리야? 팔과 다리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그 의미 자체가 이 안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지. 복잡하죠. 조건 다 갖추고 있더라도 어떨 때는 경음화, 된소리 듣기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길었지요? 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자, 의문의 변동 마무리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보세요. 자, 여기서요. 이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비읍이 됐고요. 비읍은 또 니은이라는 비음을 만나서 비음, 미음이 되고 있네요. 4번. 3번. 다음 중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 거.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 거 아까 방금 옆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 모음, 역행동화 애들은 전부 다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교과서 문제도 한번 풀고 넘어갈게요. 자, 오늘 1차 시가 좀 기네요. 2차 시부터는 좀 짧아질 거니까 너무 겁내지 마세요. 자, 다가서기에서요, 이 발음들 전부 다 한번 적어봅시다. 박, 갓, 이거 다 음문의 그 끝소리 현상, 음절의 끝소리 현상. 네, 끝소리 현상, 끝소리 규칙에서, 네, 말이 자꾸 헛나오네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나왔던 것들인데요. 여러분들 어떤 받침으로 나오는지 잘 보면서, 여러분들도 실제로 읽으면 요 발음밖에 나오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다 같이 적어보세요. 많이 어렵지 않지요? 네. 틀리게 적은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발음해 보시고 그 발음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떤 규칙이었죠? 비음,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영국의 음이 비음이 되는 비음화였죠? 먹는다. 이렇게 읽어줘야 되겠지. 얘는 어떻게 쓰라고 그랬어? 내가 유음화예요. 유음화인데 권력 또는 권력이 있죠. 예, 두 가지 뜻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네, 해도 여기까지가 실질 형태소였고요. 여기에서 파생 접사가 붙어가지고 전미사가 붙어서 형식 형태소를 만난 거잖아. 그러니까 해도지로 읽어줘요. 예, 그렇게 되면서 구개음화 일어나네요. 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교과서 58쪽에도요. 교체 전체 관련된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것까지 풀어드릴게요. 확인하기 58쪽입니다. 자, 여기서 디귿으로 교체됐던 자음들 전부 다 정리해 볼까요? 한번 정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스, 즈, 츠, 그 다음 트.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할까? 히읗은 괄호를 꼭 쳐주세요. 네. 그 다음에 얘는 피읍. 비읍은 굳이 쓸 필요 없을 것 같아. 교체가 됐다고 말할 거니까. 이 학습 활동 자체가 전체적으로 그러네요. 자, 그 다음에 웃는다는요. 사실은 이걸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죠? 웃는다가 이렇게 음절의 끝소리 현상으로 끝소리 규칙으로 디귿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비음의 영향으로 비음화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런데 일단은 적을 때는 그리고 실제 이게 장음이 돼요. 웃는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잘 적는다면 장음까지 적어주시는 게 더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 정답은요. 여기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쓰라는 데가 없네요. 왜냐하면 동화의 유형이 무엇인지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화의 유형은 얘는 비음화구나. 신라는요. 신라는 신라 이렇게 읽히죠? 네, 리을의 영향으로 니은이 리을이 된 거니까 리을은 유음이죠. 유음화 되는 거죠. 어머머머 이건 틀리면 안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은 잘 써야 돼요. 원래 만약에 여기서 기호로 적어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요. 자, 이게 축약이잖아요. 디귿과 히읗. 바, 티, 다. 원래는 이렇게 되는데 자, 티읕이 이 모음에 의해서 이다. 바티 이쪽에서 티읕이 이와 만나서 뭐가 돼요? 국의 음이 되죠. 바치다가 되죠. 바치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형식 형태소 맞습니다. 그래서 형식 형태소를 만나서 또는 이렇게 바뀌는 거 무슨 음화였죠? 국의 음화였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어떤 거예요? 이게요. 사실 여기서 할 얘기가 또 있어요. 이게 디귿이 이와 만나가지고 마지가 되는 거 맞잖아요. 마지가 되고 얘도 국의 음화인데 자, 맛은 맏며느리 할 때처럼 얘 접두사예요. 자, 접두사라는 건 무슨 뜻이냐? 얘가 형식 형태소라는 거야. 형식 형태소와 이라는 접미사가 같이 만났어요. 그렇죠? 형식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선생님이 그때 잠깐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가 만나야만 국의 음화가 일어난다라고 말을 해줬는데 요런 예외들도 좀 있다. 형식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가 만나는 이런 예외들도 있네요. 하지만 한 단어 안에서는 국의 음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얘기해 줬고요. 예, 여러분들 여기에서 몇 가지 이런 예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공부해 갈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받치다. 예, 여기서 피동 전미사가 붙으면서 이렇게 붙는 것도 있구나. 뭐 이런 것들 예들을 봐가면서 여러분들 국의 음화 더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요. 1차 시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탈락. 예, 탈락 또 첨가 축약은 다음 시간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